성어역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사라진 직후 도시는 쬐지만 무거운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예전에 억압된 침묵과는 달랐다. 마치 건조한 장작에 떨어진 불씨처럼 수만 명의 가슴 속에서 의심이라는 이름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인 거리, 소음 업체국의 감시 카메라가 적색 경범등을 깜빡이며 전율한다. 방금 걔가 뭐라 했어? 소리를 내라고? 미친 거야. 에이, 지금 소리를 내면 걷잡을 수 없어. 이터들이 몰려올 거라고. 시민들의 공포는 당연했다. 지난 10년간 소음은 곧 죽음이라는 규율은 신성 교리처럼 내리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골목길 쪽에서 찌그러진 빈캔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짤까? 아주 작고 미미한 소리였다. 으아, 조용해. 누가 이러는 거야? 소리가 난 곳을 향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눈을 돌렸다. 그곳에는 소염이 터인 스큐너 한 마리가 낑낑대며 소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참으며 쓰러질 듯 몸을 웅크렸다. 스큐러가 캔이 굴러간 곳으로 다가간다. 그리고는 캔 옆에 닿자마자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엄마 봐, 대머리 아빠의. 스큐러는 캔이 내는 미세한 금속성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몸을 떨더니 결국 흐느적거리며 물러났다. 그 모습을 본 한 중년 남자가 주머니에서 젓가락 2개를 꺼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호기심과 희망이 뒤섞인 빛이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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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무젓가락이 서로 부딪히며 둔탁할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음악이라 부르기에도 부족한 잡음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박자 소리에 가까이 있던 이터 2마리가 동시에 고개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바람처럼 흩어지던 공기가 순식간에 끌어올랐다. 서저 도망가, 진짜야. 서문영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야. 그 한 번의 두드림이 댐을 무너뜨렸다. 누군가의 냄비 뚜껑이 바닥에 떨어졌다. 팡! 누군가의 비명이 공포가 아닌 분노로 바뀌었다. 도시 곳곳에서 창문 너머로 옥상 위로 수많은 소음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나무젓가락, 냄비, 쇠파이프, 심지어 고함 소리까지 엉망진창의 불협화음이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었다. 쾅! 주대라, 이 더러운 놈들을. 내 목소리를 돌려줘. 거리를 순찰하던 소음 업제국의 병사들이 당황하며 총구를 들이댔다. 에이, 그들의 투구 속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경고음이 흘러나왔다. 단원 멈춰. 즉시 소음 생성을 중단하십시오. 이는 침묵수호법 제1조 위반입니다. 지시 불응 시 발표하겠습니다. 발포? 해봐. 어차피 너희들이 지켜준 건 우리 목숨값이 아니었잖아. 콱! 여인이 냄비 바닥을 곡자로 감타했다. 소리에 병사의 손이 흠칫했다. 손이 블리스터의 트리거가 당겨지지 않았다. 병사들의 눈에도 의심이 번지고 있었다. 그들이 지켜온 침묵이 사실은 인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장,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이터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총을 쏘아야 하나요? 그 혼란의 와중 어느 낡은 건물의 옥상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 바람에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이안, 그녀는 아래로 소란스럽게 일어나는 반란의 소음을 듣고 있었다. 우와, 듣기 싫은 소리네. 하지만 나쁘지 않아. 적어도 죽은 듯한 침묵보다는 낫겠지. 이안은 옥상의 난간에 몸을 기대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살짝 올라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아래로 떨어질 듯 말 듯했다. 높고 투명한 소프라노. 좀 더 크게 내봐. 목이 터져라. 소리쳐봐. 그게 너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화면이 전환된다. 도시의 혼란과는 정반대로 소음 업제국 최고 회의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맵색의 긴 테이블, 홀로그램으로 띄워진 도시의 지도. 붉은색 점들이 곳곳에서 번지고 있었다.
총리는 테이블 선속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닫힌 눈으로 소리를 상상하고 있었다. 시끄럽군. 저것들이 내 목소리인 양 떠들어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군. 총리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길산구역과 7구역의 시민들이 전면적으로 봉기했습니다. 게다가 서문역의 발언대로 약한 주파수에 반응하는 이터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우리의 통치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서문역이라는 남자,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총리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동공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홀로그램 지도 위에 손을 휘저었다.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져나가고 있었다. 정보?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공포에 떨고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죠. 저들이 지금 내는 소리는 해방이 아니라 오염된 짐승의 울음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청리님, 일부 시민들은 이미 더 공명하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는 소모염의 말기 증상입니다.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겠군.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을 꽉 내리쳤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방 안의 암벽에 짓눌려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봉기한 지역 전체를 격리하십시오. 그리고 침묵을 시행하세요. 시민들을 오염된 자로 규정하고 말소 명령을 내립니다. 말소라니요? 그건 수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 방송은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가마님, 당신은 지금 소음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이 필요한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까? 소음은 걷어차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방송은 끊습니다. 통신망을 차단하고 모든 병력을 투입하여 소음의 근원을 뽑아버리죠. 총리의 명령은 냉정한 칼날처럼 떨어졌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공포는 이터가 아닌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였다. 도시의 곳곳에서 대공 스피커가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을 시작했다. 길산구역, 7구역, 4구역은 적색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시 활동을 중지하고 침묵의 요람으로 이동하십시오. 저항하거나 소음을 생성할 경우 직결 처분 대상이 됩니다. 반복합니다. 저항은 곱사. 거리의 시민들은 안내방송을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안내방송의 잡음을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하늘에서는 소음 억제국의 특수부대가 하강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시민들을 향한 손이 블래스터가 겨누어져 있었다. 오, 조용히 하라고? 웃기지 마. 이제 막 연주가 시작됐는데. 베안이 옥상 난간에 올라앉아 성대를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고주파는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날아갔다. 그 소리는 병사들의 헬멧에 부딪혀 철금하는 소리를 냈다. 명사들의 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들어. 이게 바로 나의 주파수. 너희들의 그 지루한 잠재우기 음악은 끝났어. 이 안의 소리에 화답하듯 거리의 시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는 속도를 빠르게 했다. 컹! 컹! 그 리듬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온란의 도시, 이제 소음은 공포가 아닌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지휘봉을 쥔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군가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은 소란스럽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비로소 생명의 리듬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전신의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도심의 거리는 기묘한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시민들은 서문역의 방송을 들은 후 입에 제갑을 물리던 침묵의 법칙을 처음으로 깨부수었다. 냄비 뚜껑을 두드리는 금속성, 낡은 악기에서 튀어나오는 불협화음, 그리고 목이 터져라 지르는 함성. 소음은 도시의 보자로 위로 거침없이 뛰어올랐고 급하 여름에 놀란 작은 이터들이 바닥을 기며 쓰러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되었다. 야봐, 이거 진짜야. 소리를 내니까 놈들이 쓰러진다고 죽는 게 아니야.
울어라. 다들 소리 질러. 우리가 숨만 죽이고 있으면 걔네들 밥일 뿐이었어. 깨부셔. 이 더러운 침묵을, 엉눈이 목점을 다 터뜨려. 옹기한 시민들의 투쟁은 마치 꽉 막힌 댐이 터지듯 거세졌다. 소음 억제국의 병사들은 쇠사슬로 묶인 개처럼 당황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 투쟁의 열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회색빛 구름이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회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 즉 시민들의 함성이 가장 높이 치솟는 반란군 거점 상공으로 검은 낙하물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상공의 이물질 감지. 주하체다. 크기가 비정상적이다. 전원 상대. 후운. 지산을 강타한 검은 물체는 폭발과 함께 파편을 흩뿌리지 않았다. 대신 충격과 함께 도시의 모든 소리를 순식간에 흡수하는 듯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고 울려야 할 지진음조차도 사라지고 시민들의 함성이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실체화된 소음 파동이 검은 덩어리 안으로 꿀꺽 삼켜졌다. 검은 덩어리는 땅에 내리앉자마자 물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뭐야?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너희는 안 들려? 아이, 입, 입이 떨어지질 않아. 소리가 녹아 없어져. 그것은 소음 억제국이 개발한 비장치, 침묵의 신이었다. 실체가 없는 소음을 포식하여 그 에너지로 자신의 세포를 증식시키는 인조 괴물. 시민들이 낸 함성이 클수록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셀수록 괴물은 더욱 빠르게 비대해지고 있었다. 든적하고 검은 점액질 몸체가 소음을 먹은 대가로 치솟는 열기를 뿜어내며 주변의 건물을 집어삼켰다. 서은야, 느껴져? 이 주파수, 이건 자연적인 소음이 아니야. 소리를 소화시키고 질량으로 바꾸고 있어. 생체 음향 변환기? 썸에 먹고 성장하는 인조 있다. 놈들은 우리가 깨우친 소리를 역이용하려는 건. 서문혁은 창밖으로 내다보는 곰은 덩어리에서 캄캄한 절망의 냄새를 맡았다. 10년 전의 기억 속에는 없던 무기다. 아마 그가 죽은 후 혹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발된 최후의 수단이었을 터였다. 거대해진 침묵의 신은 이제 텅 빈 도시의 소음을 다 먹어치우고 주변의 공기까지 짜내어 다시금 도시를 침묵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공격? 저 녀석을 공격해. 소총으로 안 되면 대포를 쏴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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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군의 총탄이 검은 점액 덩어리에 박혔다. 하지만 총알은 튕겨나갈 뿐 상처 하나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총성마저도 괴물의 먹이가 되어 검은 표면이 일렁이며 그 탄압마저 삼켜버렸다. 대물의 표면에 총성의 주파수가 물결치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가시처럼 솟아올라 방어 태세를 갖췄다. 탄환이 안 먹힙니다. 아니, 탄환 소리까지 먹고 있어. 대체 어떻게? 서문여, 가만히 있으면 끝장이야. 지금 도시 전체가 놈에서 창고가 되고 있어. 저걸 어떻게 해치지? 아니, 해치워선 안 돼. 아이, 지금 저 녀석은 도시의 모든 소음을 흡수해 과부하 상태야. 터뜨리면 도시 전체가 썩어발로 멸망할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놈이 커지는 걸 가만히 보라고? 저기 다 먹어치우면 우리는 다시 숨죽여야 하는 건가? 사모님은 차가운 눈으로 거대한 괴물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주파수 분석이 미친 듯이 돌아갔다. 침묵의 신의 구조, 소음을 흡수하는 원리, 그리고 그 흡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딜레이 등 깨달았다. 이 괴물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소음을 먹을 때 찾아오는 찰나의 경직이었다. 이안, 들어. 저 녀석이 소음을 먹을 때 아주 짧은 찰나의 소화를 위해 주파수를 0으로 낮춰. 바로 그 찰나가 놈의 심장이 뛰는 순간이야. 0으로 낮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소음을 먹는데 주파수를 낮춘다고? 음식을 삼키려면 숨을 멈춰야 하듯 소음을 통합하려면 잠시 무의 상태가 돼야 해. 을의 놈의 허점.
우리가 쏘아야 할 건 쏘이 아니야. 서문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트레버크를 꺼냈다. 그것은 과거 그가 가장 사랑하던 음정이었다. 그는 토크를 탁 튕겼다.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 소음이 공기를 타고 침묵의 신에게 닿기도 전에 서문혁은 자신의 능력을 발동했다. 그의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파동이 뻗어 나가 튜닝 포크의 소리를 캡처하고 그 주파수를 비틀어버렸다. 이 주파수. 이건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선 안 될 소리야.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 서문혁이 낸 것은 소음이 아니었다. 그저 소리의 형태만 빌려온 침묵의 파동이었다. 소음을 먹기 위해 주파수를 0으로 낮춘 침묵의 신에게 0 이하의 주파수, 즉 부재의 소리를 꽂아 넣는 것이다. 괴물은 소음을 감지하고 거대한 입을 벌려 서문혁의 소리를 삼키려 했다. 작전명 무음선멸. 시작하얀. 너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에 동조시켜. 알겠어. 네가 지휘하는 대로 부르겠어. 이안이 고개를 들어 소프라노의 고음을 뽑아냈다. 보통이라면 고막을 찢을 듯한 고주파였겠지만 서문혁의 조율을 거친 그 소리는 청각을 거쳐 뇌에 닿지 않고 오로지 침묵의 신의 내부를 향해 직접적으로 꽂히는 침묵의 화살이 되었다. 괴물의 거대한 몸체가 소음을 먹으려다 그 소음이 사실은 몸속을 갉아먹는 독성 침묵임을 깨닫고 경계냈다. 괴물이 움직여 터지는 건가?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이렇게 된 거야. 다시 조용히 해야 돼. 시민들은 괴물의 꿈틀거림에 다시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서문혁과 이하는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괴물의 핵심인 음양 변환 코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소리를 내면 낼수록 더욱 커지는 딜레마에 빠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이안, 더 높이. 놈의 소화 기관을 공격해. 어디가 소음을 질량으로 바꾸는 필터야. 받아라. 이게 네가 먹고 싶어 했던 소리다. 이 반역의 노래를. 이안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괴물의 점액질을 갈랐다. 푸르석한 빛이 괴물의 표면 아래서 번뜩였다. 소음이 정화되지 못하고 영역이 시작한 것이다. 침묵의 신은 자신이 먹어치웠던 도시의 소음을 역설적으로 그대로 토해내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함성, 냄비 소리, 총성, 모든 소리가 뒤섞인 채 괴물의 몸을 짚고 나왔다. 소리가 돌아왔어? 저봐, 괴물이 녹고 있어. 소리 때문에 떠자는 거야. 뒷, 소리, 그리고 파편. 침묵의 신은 자신이 탐욕스럽게 먹어치웠던 소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 붕괴를 일으켰다. 텅! 하고 짧은 파열음과 함께 괴물은 검은 먹물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남은 것은 도시를 가득 채우는 시민들의 함성과 그 함성을 이끄는 두 사람의 뒷모습뿐이었다. 수아와 이어, 이안, 상태는? 목이 타버릴 것 같아. 하지만 기분 좋아. 놈을 이긴 기분이. 서문혁은 흩어지는 괴물의 잔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상층골은 이보다 더 흉악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을 테고 시민들은 여전히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그들은 침묵에 굴복하지 않았다. 가자. 소음 억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해. 넌역의 뒷모습은 흩어지는 검은 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도시는 다시금 소란스러워졌고 그 소란은 이제 절망의 신음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의 함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소용돌이치는 괴물 침묵의 신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다. 시민들이 치른 공포의 비명, 반란군의 총성,
그리고 모든 소음이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 괴물의 육체를 더욱 부풀려 올린다. 돔의 표면은 검은 오일처럼 미끄러지며 움직이는 매듭들로 뒤덮여 있고 그 매듭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며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도시는 다시금 압도적인 절망의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는다. 빌어먹을 총알이 먹히지 않아. 놈의 몸에 박히는 순간 소음을 흡수해서 더 단단해져.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대로면 이 구역 통째로 먹혀버려요. 서문영님, 당장 뒤로 물러나세요. 이 안의 칼날이 괴물의 촉수를 베어낸다. 하지만 칼이 닿는 순간 발생하는 긁힘의 소리마저 괴물의 영양분이 되어 베어진 상처가 찰싹 다친다. 서문역은 그 압도적인 괴력 앞에서도 눈을 감는다. 묘한 전장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섬처럼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걷어낸다. 이안, 멈춰라. 지금 멈추라고요? 놈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를 내지 마. 놈은 소리를 먹는 게 아니다. 놈은 듣고 있다. 헤이, 서문역의 눈꺼풀이 떠연다. 그의 귓가에 공명의 파동이 일기 시작한다. 우와! 시끄러운 폭음과 기명 소리가 층층이 거치고 세상의 소리가 분해된다. 육중한 저음, 날카로운 고음,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전류의 흐름. 그는 놈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리듬을 포착한다. 그것은 자연 생명체의 호흡이 아니었다. 틀렸어. 주파수가 너무 정돈되어 있어. 이것은 자연스러운 난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배치된 파동이야. 서문역의 시야가 달라진다. 대물 침묵의 신의 몸뚱어리가 투명한 데이터망으로 보인다. 수만 개의 세포들이 하나의 목소리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부, 심장부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일정한 간격의 펄스 신호. 어진말이 놈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아니었어. 그저 훈련된 짐승일 뿐이군. 대물의 거대한 촉수가 서문역을 향해 휘둘러진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먹어치우는 파괴적인 일격. 하지만 서문역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는 그 촉수가 날아오는 궤적에 실린 전자기적인 기운을 읽어낸다. 놈의 눈은 서문역이 아니라 먼 하늘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피하세요. 이안이 서문역을 밀쳐내며 촉수를 가로막는다. 대눈과 함께 이안이 튕겨나가 바닥을 구른다. 서문역은 비틀거리는 이안을 향해 손을 뻗으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괴물의 머리 위 허공에 고정되어 있다. 놓치지 마. 놈의 주인은 저기다. 서문역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하늘 높이 떠있는 소음억제국의 비행선. 그리고 그 비행선 안에서 쏟아지고 있는 미세하지만 강력한 조종 신호. 41Hz의 불쾌한 저주파가 도시 전체를 휘감으며 괴물을 춤추게 하고 있었다. 뭐요? 놈의 주인이라니? 그 괴물은 성층부가 풀어놓은 개라는 겁니까? 개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정교한 기계다. 이건 꼭두각시야. 우리가 흘린 피와 소음은 그저 배터리일 뿐이고 진짜 사례는 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 서문역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왜 어깨에서 터져나오는 기운이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킨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모든 파동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휘자의 오라. 그가 입을 열자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괴물의 조종 신호를 향해 날아간다. 이 떠들은 소음의 강도에 비례해 강해진다고 했지. 하지만 그 존재가 틀렸어. 놈들은 소음 자체가 아니라 그 소음에 실린 명령에 반응하는 거다. 그럼 그 명령을 끊으면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지휘봉을 뺏어와야지. 서문역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빛난다. 에이,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 주파수까지 끌어올린다. 해석, 분석, 그리고 재구성. 그는 괴물에게 내려지던 상층부의 주파수와 정확히 반대 위상의 파도를 생성하여 전장에 뿌리기 시작한다. 들려라, 기명아.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기억해. 서문역의 목소리가 괴물의 몸에 닿는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 유연하게 움직이던 괴물의 촉수가
경련하듯 뻣뻣하게 굳는다. 조종 신호가 서문역의 간섭파와 충돌하여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매물이 제멋대로 광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게 뭐야? 대머리 미쳐버린 건가? 아니다. 너만 지금 두 명의 지휘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 하지만 내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테지. 서문역은 전장의 소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시민들의 비명, 총소리, 폭발음, 그 혼란스러운 소음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거대한 화음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화음을 되물의 내부로 밀어넣는다. 네가 먹은 소리의 무게만큼 느껴봐. 그것이 우리의 고통임을. 그리고 그 꽃덩이 끝이 어디인지 보여줘. 괴물의 몸이 부풀어 오르다 터질 듯 진동한다. 놈의 입에서 삼켰던 소리들이 역류하여 튀어나온다. 기괴한 비명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흔든다. 괴물은 자신의 몸을 집어삼키던 주파수에 출처, 즉 송신기가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봤어요. 놈이 비행선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주인을 물어버리도록 해주지. 놈들이 만든 꼭두각시가 지일 줄은 몰랐겠지. 나이다의 손짓에 맞춰 괴물의 거대한 촉수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친다. 그것은 소음 억제국의 비행선을 향한 정확한 투사체였다. 상층부의 작전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괴물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른 것을 보고 공포에 질릴 것이다. 리포트, 타겟은 침묵의 신의 움직임이 이상해요. 통신 주파수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당장 제압해. 안 그러면 우리가 먹힌다. 늦었어. 이미 너희가 심은 씨앗은 내 손으로 열매를 맺었다. 자, 꼭두각시여. 희명을 질러라. 너희 진짜 주인을 향해. 괴물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초고주파의 포효가 비행선의 방어막을 순식간에 깨부순다. 하늘에 쏘자라 여겨지던 비행선이 불길에 휩싸여 쭉 늘어진다. 도시의 처참한 풍경 속에서 서문역은 마치 지휘를 끝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조용히 내려놓은 손을 떨고 있었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 괴물을 우리 편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편은 아니야. 그저 사슬을 끊어준 것뿐이지.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그들이 숨겨둔 송신기에 그 침묵의 탑을 무너뜨리기 전까진 이 소란은 멈추지 않을 거야. 넙제국의 수도,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아래 침묵의 신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 거대한 몸체는 도시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공포의 비명, 탄약의 폭발음, 그리고 서문역을 향한 접대감까지 가리지 않고 빨아들이고 있었다. 전장은 마치 지옥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듯 요란했으나 기묘하게도 괴물의 중심부만은 무서운 침묵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되침묵이 오히려 더 큰 소음이 되어 사람들의 고막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서문영님, 저쪽 순찰대가 들이닥칠 거요. 지금 가시면 포위당할 수도 있어요. 이 안의 목소리는 새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파열된 콘크리트 조각 뒤에 몸을 숨긴 채 불같은 탄환을 쏘아대며 서문역의 뒤를 보호하고 있었다. 총성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지만 그 소음마저 침묵의 신의 식욕을 돋우는 사료일 뿐이었다. 덥지 마. 이곳의 소음은 내가 전부 다 조율할 테니. 넌 단지 그들이 내 방해가 되지 않기만 해줘. 서문역은 총성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동자는 방송타워의 꼭대기 하얀 송신 안테나가 번뜩이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질서정연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봉을 잡고 혼돈의 악보를 정리하며 무대 중앙으로 향하는 지휘자와도 같았다. 놈의 몸에 닿는 순간 소리가 사라져요. 공격이 통하지 않아. 먼 역의 곁을 스쳐 지나가던 반란군 대원이 침묵의 신의 촉수에 휩쓸렸다. 대원의 입이 찢어질 듯 벌어지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전에 괴물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잠시 후 괴물의 몸체가 한층 더 커지며 으르렁거렸다. 불필요한 소란은 멈춰라. 에이, 수금조차 소음을 만드는구나. 서문역은 비명조차 차갑게 바라보며 타워 입구로 진입했다. 아니, 그의 뒤를 따랐다. 타워 내부는 외부의 난전과는 달리 기계적인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상층부의 지령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괴물을 움직이는 실마리였다. 여기까지 놈들이 쳐들어오진 못하겠죠? 통신기로 소음 억제국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이곳이야말로 교양국의 지휘석이지. 저기 계단을 올라가면 최상위 제어실이 있어. 그곳에 모든 주파수가 모일 거야. 두 사람은 비상 계단을 달렸다. 안달 올라갈수록 괴물의 포효는 더욱 명확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서문역의 귀에는 그것이 하나의 정교하게 짜인 악보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주파의 지령, 저주파의 동기와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시민들의 절규. 찾았다. 이 녀석의 레시피. 레시피라니요? 무슨 말씀이시죠? 상층부가 만든 괴물. 자연스러운 포식자가 아니야. 특정 주파수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하드였지. 그리고 그 스위치는 바로 내 앞에 있어. 드르륵 하고 무거운 금속문이 열렸다. 최상위 제어실. 그곳에는 수많은 모니터와 복잡한 배선들이 얽혀 있었고 주망에는 푸른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송신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는 규칙적인 펄스가 뛰고 있었고 그 펄스마다 밖에 침묵의 신이 움찔거리며 공격을 가했다. 이게 다 인공이었나요? 우리가 겪은 공포가 이 스위치 하나로 조종된 거라니.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어. 놈들이 지금 교양곡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 구역 전체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백지화하려 하고 있어. 서문역은 소신기 앞으로 다가갔다. 왜 손이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은 금속 패널의 손바닥을 밀착시키자 그의 능력인 이 발동되었다. 송신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데이터 흐름이 서문역의 신경계를 타고 직접 뇌로 흘러들어왔다. 압도적인 정보량. 상층부가 심어놓은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이 서문역의 뇌를 공격했다. 하지만 서문역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전생의 기억과 그가 죽기 직전 깨달았던 주파수의 비밀 총동원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갔다. 서문현님, 비가 난다고요. 멈추세요. 그건 위험해요. 아직 아니야. 핵심 코드가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어. 범들의 오만함을 내 소리로 짓밟아야 해. 서문역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송신기 내부의 회로가 그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파장이 시각화되어 눈앞에 춤을 추었다. 적색은 적대, 청색은 명령, 황색은 오염. 그는 그 파장들의 사이를 오가며 마치 점그를 해치는 사자처럼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다.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화음에 맞춰 네 목소리를 섞어줘. 최고음으로 높고 날카롭게.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내면 되죠? 단순한 소음이 아니야. 대물의 조종 주파수를 깨뜨릴 수 있는 이음을 만들어야 해. 준비해? 언제든지요. 서문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성대가 낼 수 있는 가장 낮고 강렬한 저음으로 송신기의 진동판을 직접 두드렸다. 동시에 이안이 높은 소프라노로 화음을 얹었다. 두 소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공기가 비명을 지르며 파열되었다. 하장을 역전시켜라. 놈들의 명령을 놈들의 공포로 돌려줘. 타워 전체가 거칠게 요동쳤다. 송신기에서 퍼져나가던 기존의 제어 신호가 서문역에 의해 강제로 뒤집혔다. 적을 향하던 공격 명령이야군. 즉 소음 억제국의 본부를 향하는 신호로 변조된 것이다. 소리가 바뀌고 있어요. 놈들이 움직여요. 외부 광장을 휩쓸던
침묵의 신이 갑자기 멈칫했다. 거대한 몸체가 뒤틀리더니 이제까지 시민들을 공격하던 족수들을 거두고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다. 아, 그것은 화려하게 불이 켜진 소음, 억제국의 본부 청사였다. 지휘관님, 놈이 우리 쪽을 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송신기는 정상 작동 중이잖아. 왜 침묵의 신이 본부를 공격한다는 거야? 통신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휘관의 비명이 서문역의 귀에 닿았다. 그것은 썩어 빠진 오케스트라의 붕괴음과도 같았다. 만역은 송신기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더욱 강한 힘으로 주파수를 밀어 넣었다. 애들이 만든 괴물이다. 너희가 뿌린 소음의 씨앗. 이제 그 열매를 맛보도록 해. 괴물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침묵이 아니었다. 그동안 흡수해둔 수많은 소음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내뱉는 세상을 무너뜨릴 듯한 굉음이었다. 그 파도는 소음 억제국 본부를 강타했다. 와, 저 괴물이 본부를 부수고 있어. 우리가 이겼어. 아니, 저 괴물이 우리 편이 된 거야. 전장의 상황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쫓기던 반란군과 시민들이 멈춰서서 광경을 지켜보았다. 침묵의 신은 이제 소음 억제국의 심장부를 찢어발기며 난무하고 있었다. 그 앞에서 인간의 무기는 무력했고 오직 소리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러러보던 신을 당신이 지휘하고 있다니. 이게 바로 공명의 힘인가요? 신은 없다. 다만 주파수를 다루는 자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 세상의 리듬은 이제부터 내가 쥐고 흔든다. 서문역은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소음 억제국 본부의 불길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그 불빛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태우는 장작이자 새로운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휘봉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것은 서곡에 불과했으니까 갈 시간이야, 이안. 우리 같이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두 사람은 제어실을 뒤로했다. 배경에는 괴물의 포유와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여 승리와 파국이 공존하는 기묘한 피날레를 연주하고 있었다. 서머역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마치 소음이라는 폭풍 속에서 홀로 서서 세상의 운명을 지휘하는 고독한 지휘자처럼 거대한 화면이 삐걱거리는 소음과 함께 왜곡된다. 서문역이 여기상으로 조율한 침묵의 신은 이제 소음 억제국의 상징인 백악의 본부를 향해 거대한 입을 벌린다. 방송 화면 속 화려한 샹들리에가 박살나고 권력의 상징들이 먼지 속에 묻히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멈춰라. 그건 우리 병기다. 내놔라. 조종기를 내놔라. 시발. 총리의 비명조차 괴물이 내뿜는 소음의 소용돌이에 집어삼켜진다. 통제실 안의 고급 의자들이 공포에 질린 관리들과 함께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다가 괴물의 몸뚱어리에 흡수된다.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음향차폐 시스템이 오히려 그들을 감옥으로 만들었다. 살려주세요. 저희는 그저 명령만 따랐을 뿐입니다. 서무형님, 아니 그랜드 마스터님, 제발 손을 거두어주세요. 와라. 저거 봐. 저기 놈들의 본부야. 무너지고 있어. 야, 죽어라. 더러운 놈들. 우리 벌레처럼 보셨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레 꼴이 되는 거야. 어리의 시민들은 전율한다. 그것은 이토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절대적인 권위가 실체를 가진 괴물에게 찢겨나가는 광경에 대한 원초적인 카타르시스였다. 뱀비 두드리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그 누구보다 큰 함성이 도시를 가득 채운다. 단송타워 꼭대기, 서문역은 활짝 찢어진 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본다. 괴물의 포효가 멈추지 않는다. 그의 손끝에는 푸른 불꽃 같은 이 일렁인다. 끝난 거예요, 서문영님. 놈들의 본부가, 아니,
그들의 시대가 저렇게 무너지네요. 아직 아니야, 이안. 건물은 무너졌을지언정 그들이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은 여전히 사람들 내리에 남아있어. 이건 서곡에 불과해. 서문역은 다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간다. 송신기는 거의 파괴되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 세계의 모든 주파수를 타고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는다. 마치 지휘봉을 든 오케스트라의 단원처럼. 시민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는 파열음은 괴물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평화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소목제국은 그동안 침묵이 구원이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이 숭배하던 침묵의 신이 그들의 목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든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서문역의 목소리는 잡음 속에서도 신비롭게 맑고 깊게 울려 사람들의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지만 강력하게 뛰게 만든다. 이 톤은 소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배받기를 원하는 파장에 반응할 뿐이죠. 우리는 지금껏 스스로의 목을 조르며 놈들의 밥그릇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이제 숨을 쉬십시오. 소리 내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함성은 이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휘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세계의 법칙이 될 것입니다. 서문역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침묵의 신의 거대한 몸체가 붕괴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조종 신호가 없는 괴물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먼지 구름이 되어 흩어진다. 검은 잿더미가 눈처럼 내려앉는다. 사라졌다. 놈이 사라졌어. 이게 진짜야. 서문영 놈이. 아니, 대장이 해낸 거라고. 엄마, 이제 그대 웃어도 돼. 소리 내도 괜찮아. 그래, 얘야. 마음껏 뛰어놀아라. 마음껏 소리 질러라. 우리가 이겼어. 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찬다. 그것은 전투의 함성이 아닌 해방의 기쁨을 토해내는 소리였다.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웃고 소리쳐 부른다. 스러운 소문, 서문역의 귀에는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려왔다. 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의 분노와 공포가 섞인 소음이 아니라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한 파장이에요. 서문영님, 이안이 서문역의 곁으로 다가와 그가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을 함께한다. 부서진 성벽 너머로 다시 라이징산이 보인다. 먼지 속에서도 빛나는 붉은 태양. 이것이 내 들으려던 소리였어. 완벽한 화음은 아니지. 그래, 파음도 많고 시끄러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소리니까. 서문역은 무너진 성벽의 가장자리에 선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그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트라우마 대신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다. 10년 전 나는 침묵 속에서 죽었지. 하지만 지금 난 시끄러운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다. 기득권은 붕괴했고 진실은 드러났다. 그래서 지휘자님, 이제 연습은 끝나고 본 공연인가요? 막을 올리자. 우리가 세계의 리듬을 정해주니까. 서문역은 허공에 보이지 않는 지휘봉을 든다. 그의 손짓 하나에 도시의 소음이 마치 파도처럼 일렁인다. 온도는 질서로, 공포는 용기로 바뀐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을 지휘한다. 카메라가 서서히 줌아웃된다. 서문역과 이안, 그리고 그들의 뒤로 환호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액자에 담긴다. 잿빛 도시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진다. 새로운 서곡이 시작되고 있었다.